자, 문재인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방침 발표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학점을 둘러싼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겠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이런 방침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코미디스러운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방침을 발표하니까 교육부가 부랴부랴 나서서 우리 또 정시 확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종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유은혜 장관 입장은 그런 거였어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정시나 수시나 이런 걸 손대는 게 아니라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논술 전형을 좀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입시제도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방침이 나오는 상태여서 정시 확대는 사실 그렇게 부각될 거라고, 이렇게 이른 시기에 수정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데 정시, 수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고등학교 거의 끝날 무렵 고3쯤 가서나 좀 인식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과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가 어떤 파장,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사가 이제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 다음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을게요.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시 비중을 언급한 게 처음인데, 지금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시는 30%, 수시는 70%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깨놓고 얘기해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학원을 오는 이유는 인서울 하려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입의 정책은 사실 모든 대학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서울시내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을 가는 게 목표겠죠.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걸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보도에서도 지금 고등학생 논문 저자들 이 어떻게 등재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나오고도 있는데, 입학 취소가 되는 실제 사례들도 몇몇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접했을 때, 그리고 임기가 지금 이제 반 정도 전환점을 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시 확대라고 밖에는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지지율 문제도 조금 결부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원래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은 뭐 한 두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대학교처럼 고등학교 때 이제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 정도 수준의 학점이 도달하면 뭐 ABC 등급 정도만 나누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한다. 그리고 수능은 자격 고사화한다. 지금 정시학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또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이런 대입을 진행하려고 하면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다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고교 평준화가. 그러면 고교 평준화 하려면 선행과제가 뭐겠어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조로 사실은 왔었고, 올해도 전주 상산고를 취소했다가 교육부에서 다시 또 반려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학종을 놓고 또 보면 사실은 자사고가 강세고
특목고 강세.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풍선 효과예요. 지금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교 서열을 다시 또 부추기고 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가뜩이나 이제 사교육 시장을 조금 이렇게 눌러놨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또 옛날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 내신에 아이들이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학교를 물론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대체로 수능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수시로 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공교육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 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선 자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지금은 학원 영업시간이 이제 밤 10시까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12시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학종을 통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100%의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학종이라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럼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돈의 싸움, 머니게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누가 100만원을 썼냐, 1000만원을 썼냐. 거리의 만찬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수시 2명, 정시 2명 합격한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2명이 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논문 같은 거 뭐 한 개 논문 쓰는데 3천만원, 물론 대필입니다. 3천만원을 주고 쓰는 걸 봤다. 그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해주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학을 이제 서울대를 가놓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정시는 30%가 채 안 되는 거죠. 지금 발표하기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 방침이 나오자마자 서울대에서는 자신들은 30%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좀 비율을 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 쪽에서 원하고 있는 방향은 50%예요. 그럼 여당은 왜 정시 50% 확대를 요구하고 있냐? 지금 정부 지지율이 사실 낮은데 이걸 사실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검찰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뭐 고등학교 예를 들어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17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7명의 학생들이 전원 다 탈락을 했다고 그래요. 뭐 때문이냐면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이 뭐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좀 다르지만 일반 전형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뭐 국어, 수학, 그리고 뭐 영어, 탐구 뭐 이렇게 4과목의 합이 6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 2, 1, 2 뭐 이렇게 해서 6을 맞춰야 되는데 그 등급이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한 3등급 나왔다. 그럼 수학 1, 영어 1, 탐구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많이 시켰냐? 안 시켰다는 거예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비평준 고등학교에서 내는 국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수능에 가깝게 냅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지역적이고 암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1타 국어 강사 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수준이 날로 갈수록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고 유추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읽고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읽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접해본 적이 없는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정도의 학생들은 실제로 1년에 모의고사 2번 정도밖에 안 본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죠. 고2 올라가서 2번 정도밖에 안 본다 그래요. 지금 현 고1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학교가. 왜냐면 제가 보기엔 이제 적어도 30% 이상, 이제 40에서 50%까지 올라갈 텐데, 정시 비중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갈아타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시 확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학교는 조금 더디게 움직일 겁니다. 느린 학교들은 한 학기, 더 느린 학교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시 확대에 맞춰서 커리큘럼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빨라도 내년 봄, 혹은 더 늦으면 내년이나 가야, 내년 가을쯤에나 가야 이제 좀 모의고사 풀고 뭐 수능이 뭔지 뭐 좀 들여다보고 이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들으시라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현 고1이라고 하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다. 근데 내신이 5등급이다, 6등급이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인서울이다. 그러면 학종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명약관화하고요. 2.5에서 3등급이다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비교과 영역까지도 충실히 챙기고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좀 그렇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밑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아직 24개월 남았죠.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모의고사를 푼다 치면 24번에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수능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